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아니 저희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한 주가 정말 빨리 갔어요. 오늘 벌써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여행 계획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말 여행지에서 또 즐기는 이색 별미, 이게 또 여행의 맛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역 특색에 맞는 아주 맛있는 먹을거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8일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교통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 전문가를 모시고 교통사고 관련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마 이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족들이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어느 요일에 교통사고가 특히 많이 이게 있어요. 어떤 요일인지 혹시 아세요? 전혀 네. 저는 감이 안 오는데 월요일? 아시겠습니까? 금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금요일.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고 유형별로 조사를 했는데 금요일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다, 주말에 대한 설레임, 네. 저희도 사실 금요일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레거든요. 그래서 방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억울한 일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분쟁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해결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불박차 60, 무단횡단자 40으로 답변했습니다. 그쪽이 100% 잘못이죠. 100대 0이 옳죠. 100% 이겼어요. 한문철 변호사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영상 나갈 때 목소리 들으시면서 맞아 저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엔 또 1인 방송으로 그렇게 또 활약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반응이 괜찮아요. 얼마나?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구독자는 10만 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그 조회하는 클릭하는 숫자는 네. 50만 넘습니다. 와,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인기 비결이 좀 있을까요?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요.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요. 대신 정보가 있죠. 예. 제가 35년 된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지금 한 6, 7천 건 실제 소송을 했으니까 예. 그 사고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 노하우 그런 걸 토대로 사고 영상을 제가 좀 쉽게 풀어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 같이 보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요. 가족들끼리 같이 앉아갖고 아빠, 엄마, 애들끼리요. 네. 저거 몇 대 몇일까? 자기들끼리 서로 맞춘대요. 그러고 내가 맞았다 막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가 볼 땐 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저때 저것을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사고를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 평소에 무심코 지나갔는데 저럴 때 이런 것까지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고를 안 당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바로 이래서 오늘 행복한 아침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딱 당하고 나면 막막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변호사 말씀하신 게 과실률이란 말이에요. 교통사고 과실률. 이거 오늘 저희가 꼼꼼히 따져볼 거고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교통사고 나봤어요? 저도 경험을 네. 해봤는데 일단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오늘 한문철 변호사가 또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강연 주제 뭔가요? 오늘 강연은 교통사고로부터 살아남자. 네, 살아남자. 당하지 말자. 네. 아차하면은 네. 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하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네, 보이고 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도 손해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본인이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경우 이야기네요. 많죠. 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아차하면 쾅 겁납니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한 번도 안 탄다는 하루 종일 손 들어보세요. 없겠죠. 그날 하루 오늘 내가 진짜 밖에 절대 안 나가. 오늘 하루 그냥 계속 TV만 보고 잘 거야. 채널에만 볼 거야. 이런 분들은 밖에 안 나가시지만 그건 하루 정도죠. 우리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자동차를 만나게 되고 내가 운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침, 그러니까 오전, 네.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서 만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즉 오전이죠. 네. 오전에 사고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집 앞! 그렇습니다. 집 집 앞에서. 앞에.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나오면 거기가 바로 대부분 요새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일반 주택보다요. 네.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아. 그런 사고. 이거 좀 끔찍한 사고 상황이 나옵니다. 예. 조심해 살펴보십시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가 그냥 확 나왔나 예. 봐. 저기. 차가 가다가 저기서. 아이고 저런. 저 자동차가 좀 빨라 보였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에서 뻥 뚫렸으면 그냥 가도 돼요. 네. 근데 뭔가 가려지는 거 있죠? 예. 뭐가 가리고 있나요? 아파트에서? 뭐 많죠. 뭐 예. 이렇게 옆에 전기초소도 있고요. 튀어나올 수 예, 있어요. 옆에 서 있는 차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나가는데 거기서 애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네. 애들은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빨리 가야지. 그리고 아까처럼 뭔가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무슨 물건이 쌓이는 것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네. 가로막히죠.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왜냐면 그냥 가다 갑자기 저런 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제한 속도 시속 얼마로 가는 게 제일 좋죠? 30? 30. 큰일 납니다. 30 빠르죠.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네. 양쪽에 서 있는 주차돼 있는 차들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애완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km. 제한 속도 10km를 법적인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아파트에서 10km로 가면은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때 네. 2m 만에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시속 20이면 5m. 시속 30이면 10m. 10m 넘으면 못 피하죠. 30m 큰일 납니다. 시속 30이면 상황 끝이네. 그럼요. 10. 예. 기억해야 되겠어요. 10으로 단지 가고, 안에서는 10.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불안하면 10보다 더 낮춰서 네. 안 보일 때. 예. 근데 보이는데도 사고 날 때가 있어요. 저 앞이 뻔히 보이는데 앞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날 때립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차가 때려요? 예, 때려요. 자, 아파트 단지 내인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아이고 때렸어요. 세게는 안 때렸는데 후방 영상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차가 이제 때렸네요. 네. 저 차, 저기. 예. 하얀색 차가 갑자기 흰색 차가 때렸네요. 때렸죠. 어디 서 네. 있었어요? 흰색 차? 옆에 이제 옆에 차를. 2차로에. 네. 네. 2차로에 있던 차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1차로 들어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차로 서 있다가 1차로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첫째 뭘 해야 되죠? 깜빡이 넣어야죠. 그렇죠. 방향지시도. 예. 네. 그리고 방향지도 켜고 그냥 들어오면 돼요? 안 되죠. 안 그다음에 되죠. 뭘 해야 돼요? 좌우를 잘 살피고. 살펴봐야죠. 깜빡이 킨다는 것은
똑똑 노크예요. 네, 네. 노크하고 그다음에 노크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되죠. 네. 그러면서 노크한데 그다음에 네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깜빡이 켜고 옆을 직접 봐야죠. 네. 사이드 미러로 보든가 예, 잘 안 예. 보이면 고개를 직접 돌려서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아주 멀리 있을 때 또는 다른 차가 양보해 줄 때로 해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쑥 들어오면은 저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사망사고 일어날 때가 예. 있습니다. 사망까지. 예. 먼모로 지나가다가 어린애 지나가는데 어린애 자전거 타고 가는데 치고 역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삿짐차, 택배차. 네. 그런 차들이 들어갈 때 평소에 차 안 다니는데 큰 차 들어오면서 그거 좀 치워주세요 하고 네. 차가 들어왔다가 그 앞으로 애들 지나는데 사고 나는 경우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어린이 놀이터라 생각하고 내 아들, 딸이 뛰어노는 곳 거기 자동차 함부로 가면 안 되겠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버릇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생각으로 머리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오전 일과가 끝났고요. 이제 점심 드시고 좀 네. 나른하죠. 네. 나른한 상태에서 또 친구들하고 약속 시간이 있어서 네. 또는 어디 그 수영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에어로빅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까운 데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오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영상.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이 황색도로 바뀌었는데 그냥 가. 위험한데? 아이고, 2차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좌회전하는 차하고 부된 거죠, 지금? 아니, 불법 유턴하는 차요. 아, 유턴하는 불법 차였어요?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가 네. 자, 우선 내 신호 보세요. 신호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아까 황색 신호인데 그냥 갔죠? 네, 네.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유턴하는 차가 2차로에서 오다가 네. 중앙선으로 확 넘어 들어왔어요. 예. 아, 저 앞에 빨간불이니까 차가 없겠지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직진으로 달려가던 차가요. 앞에 녹색이었어요. 네. 녹색 신호였다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옐로우로. 네. 황색 신호는 무슨 뜻일까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또. 황색 신호. 설 준비를 해라. 준비를 또. 해라. 밟아라. 예. 아니 많은 분들이요. 황색 신호 밟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가려면 빨리 가고 예. 아니면 서라. 멈추려면 예. 멈춰라. 네가 판단해라. 예. 이거 아닌가요? 아주 위험한 발상들 하십니다. 갈까 말까 망설일 땐 서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황색불은요. 멈추라는 신호예요.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빨간불 동생이에요. 그래서 황색불이 켜지면은 기준을 삼는 겁니다. 내가 정지선 전에서 주황색 불이 들어왔다. 네. 그럼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거의 지난 상태에서 들어왔다. 근데 정선에서 벌써 교차로에 있잖아요. 거기서는 신속하게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한 30-40m 전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내가 밟으면 갈 수 있어. 밟으면 갈 수는 있어요. 오히려 막 밟았지. 예. 그렇게 가면은 네. 가면서 신호가 바뀝니다. 예, 빨리.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불법 유턴한 차가 잘못했어요. 네. 항상 유턴할 때는 딱 보고 내가 유턴할 수 있는 신호라 하더라도 예. 맞은편에서 신호가 막 바뀌는 중에는 무리하게 오는 차들도 있으니까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야 되는데 그냥 쫙 들어왔어요. 유턴한 차가 더 많이 잘못됐지만은 황색불을 무시하고 달린 차. 그 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 사건은 법원에서 80대 20으로 항소심에서 확정됐는데요. 그래요? 불법 유턴한 차 80, 네. 황색불에 멈추지 않은 차 20으로 끝났습니다. 황색불 갈 수 있으면 가라가 아닙니다. 멈춰라. 근데 되도록이면 멈춰야 되겠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유턴에 대한 거 보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비보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비보좌회전? 네, 비보 들어봤죠. 비보좌회전 듣긴 들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 가라는 거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비보좌회전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게 자, 헷갈려요. 직진실에 잘 가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거기서 부르면 깜빡이 치고 있지만 저기 비보 좌회전 구역이었구나. 비보좌회전인데요. 이야, 많은 분들이 나 깜빡이 켰어. 그러면 들어가도 돼. 예. 깜빡이는 결코
암행어사 마패가 아닙니다. 네. 내가 깜빡이 켰으니까 물러거라! 그게 아니고요. 네. 깜빡이는 이제 놓고 하는 거죠. 안전할 때 가라 그랬는데 저쪽 차가 나 비보 좌회전이네. 그럼 나 좌회전할 수 있지. 비보 좌회전은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네. 네. 옛날엔 신호 위반이었어요. 그러는 것이 2010년도에 신호 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비보는 말 그대로 비보죠. 비보 좌회전은 언제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불에? 네. 파란불. 파란불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시는데요. 네. 그 어린이가 너 파란불 켜지면 건너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얘가 와야 되는데 안 온대요. 2시간 있다가 너 왜 안 와? 그랬더니 엄마 파란불이 안 켜져. 왜 안 켜? 엄마 여기 빨간불이었다가 초록색 불만 들어오고 파란불 안 들어와. 초록불이죠, 초록불. 그린. 네. 녹색불이죠. 보통 이제 푸른 신호등 파란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히는 녹색 신호입니다. 네.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녹색 신호일 때 언제? 녹색 신호가 켜지고 어떨 때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맞은편에 안전하다고 차량이 안 올 때. 안 올 때. 네. 차가 건너편에 차가 오는 게 안 보일 때. 네. 네. 그다음에 보이긴 보이는데 언제? 보이긴 보이는 언제? 뭐 할 때? 멀 때. 아주 멀리 있어갖고 그래 시속 100km 이상으로 와도 내가 충분히 먼저 갈 수 있어. 네. 그럴 때. 그런데 보통 차가 저기 한 30m에서 오면은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50m 앞에 보이면은요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좌회전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속도를 줄이면서. 속도 가죠. 줄죠. 예. 왜냐하면 달려오는 속도대로 차가 뒤집어져요. 예. 아니면 저쪽으로 그냥 튕겨져 나가든가. 네. 그게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빠져나간 시간이 좀 걸리죠. 직진차는 그대로 달려오죠. 네. 시속 60km면 1초에 16.7m입니다. 그러면 3초면은 벌써 50m 오죠. 네. 난 3초 만에 못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유턴할 때는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유턴할 때요? 2배 걸리겠네. 2배 이상 걸립니다. 네, 10초 가까이 걸려요. 10초 가까이 걸려요. 초. 빨리 돌면은 길이 좀 넓어서 빨리 한 번에 빅 돌면 6초 걸리고요. 좀 갔다가 뒤로 왔다 가면은 그때는 10초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오는 차가 그냥 올 때 비보좌회전 또는 상시 유턴구역에서 차가 100m 이상 떨어졌을 때 가야 안전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차 어떻게 들어왔나요? 서로 동시에 들어왔죠. 네. 저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보험회사는 저런 사고를 80대 20이라고 그래요. 그럼 80대 좌회전 20. 하던 사람이 80인가요? 80, 직진차 20. 그렇구나. 근데 그건 보험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예? 법원에서는 소송 걸면 90대 10? 100대 0이죠. 100대 0이요? 100대 그럼요. 0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내 신호 보고 하는데요. 아, 100대 0이에요? 난 내 신호 보고 하는데 내가 들어도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비보 좌회전은 차 없을 때 들어가야죠. 신호 위반은 아닌 것으로 처리되지만 그러나 100대 0입니다. 아, 그렇게 돼요? 예외적으로 저기 멀리 있어서 좌회전 들어갔는데 이 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달려가서 부딪혔다. 예. 네. 그럴 때는 80대 20 또는 70대 30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가는데 저기서 차들이 여러 대가 좌회전해요. 줄줄이. 네. 줄줄이 오는데 어딜 들어와? 그런 경우에는 앞에 나가는 차들이 있지 않느냐 조심했어야지. 그런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저기 차가 온다, 나도 온다, 동시에 들었을 때 그때는 100대 0입니다. 야, 비보 좌회전 진짜 조심해서 운전해야 조심해야겠네요. 되겠네요. 그럼요. 원래는 좌회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할 때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준 거죠. 알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퇴근 시간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퇴근길에는 빵빵을 피해라. 뭘까요? 추측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속할 수도 없어, 퇴근길에. 길이 너무 막혀서. 막혀가지고. 과음을 피해라? 뭘까요? 퇴근길에. 힌트 술과 관련됐어요. 술? 네. 아니, 네, 퇴근하자마자 무슨 음주는 아니고. 단속. 단속을 피한다는 것은 음주운전 한다는 얘기죠. 음주하면서 어디가 단속 안 하지? 그쪽으로 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과거력이 좀 있으세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네. 오늘 술도 안 마시고 오늘 회식 자리도 없고 가는데 근데 회사에서 좀 일이 많았어요. 네. 일 좀 하다가 좀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술 취한 사람. 취객. 시계. 그렇습니다. 취객입니다.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이구나. 그럼요. 예. 술 취하면 뭐가 된다? 술 취하면은 개. 그렇죠.
그러니까 개들은 도로에서 어떻게 다닌다? 막 지멋대로 달리죠. 다닌다. 취객 만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끔찍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네.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죠. 잘 다니죠. 택시가 좀 빨리 가더니 저 택시 잘 보세요. 택시가 택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뭐야? 어머.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졌죠? 네. 왜 그랬을까요? 누굴 저기 피했나 봐. 뭐 있잖아. 저거. 어머,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었어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절대 없죠. 네. 자전거도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네. 차들이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길에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것도 무슨 옷을 입고? 까만색 옷. 검은 옷을 입고. 여기서 여러분들 무단횡단 혹시 하게 되면은 흰색 야광 옷 입으세요. 야광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야 피해가죠. 맞아. 밤에 검은색 옷은 안 보여요. 절대 안 그렇죠? 보여요. 네. 무단횡단 하면 안 되고요. 자동차 정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거는 죽음을, 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저 차가 겨우 피했으니까 택시가 뒤집어졌죠. 그 사람 충격해서 그 사람 사망했을 겁니다. 아니 근데 택시는 뒤집어졌는데 택시 기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겠죠. 그리고 저렇게 뒤집어지면요. 안전벨트 맸더라도 네. 목 다쳐갖고 사지마비 될 수 있어요. 아, 자, 여기서 네.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네. 전용도로에. 네. 네. 들어간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인데요. 벌금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무겁게 처벌하면 2천만 원.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좀. 1,000만 원? 아니, 돈 500. 없으면 무단횡단 못합니다, 여러분들. 50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요? 30만 원? 30만 원이요? 네, 너무 적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취객. 취객. 예. 취객을 피하다 일어난 사고예요. 그러니까 과속이 원인이 돼갖고 저 사건 만약에 부딪혔다면 네. 부딪혔다면 자동차에게도 한 20-30% 인정될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70, 취객 3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어났다 해서 무조건 되고 그 보행자 100% 잘못은 아닙니다. 예. 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정도 건너오고 보일 수 있었던 상황이면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취객의 과실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예. 내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좀 억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진짜 그냥 잘 제대로 갔는데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어휴, 뭐 관심법을 보십니까? 제가 그걸 고담에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이거 보시면 억울해요. 이야, 황당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으면 천천히 가죠. 안 네. 빠르죠. 저런 이변도로 많습니다. 좌회전하는데 뭐예요? 저 파란 자동차 앞에 뭐예요? 뭐야 저거? 사람이 있어. 사람이 누워 있어요. 네. 밤에 어머. 저렇게 누워 있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네. 날 따뜻해지면은 슬슬 나옵니다. 아니 왜 도로에 누워 계셔요? 왜요? 아니 너무 취하면은 집을 못 찾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간다고 한 게 그냥 눕는 경우 있는데요. 네. 지금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였죠. 네. 운전석에서 보일까요? 안 잘안 보이죠. 보일 것 같아요. 그 밑인데. 그렇죠. 네. 우선 블랙박스는 여기서 이렇게 광각으로 찍히고요. 운전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에 본네트가 있어서 저 앞쪽을 봅니다. 지금 저 상황 운전석에서는 안 보일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밟으면서 뭐야? 에? 그러면 저 뒤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눈이 좋으면은 크게 다치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야,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기서 멈춘 줄 알았더니 그대로 지나가요. 너무 끔찍해서 스톱시켰죠. 저런 사고 현실적으로 못 피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회전할 땐 천천히 돌면서 거기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지. 보려고 마음먹었으면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 우선으로 보니까. 이러면서 아직까지는 자동차에게도 약 한 30%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30%. 그런데 예. 앞으로는 판사가 똑같은 상황에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어렵죠. 같아요. 판사도 네. 판사가 지금은 저걸 봤으니까 자기는 거기서 제가 한번 가서 직접 한번 그 현장 검증해 보죠. 자기는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네. 저기 사람이 누워 있었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자. 마음 먹으면 보입니다. 네. 미리 생각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갈 때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앞으로 언젠가는 저런 사고에서 누워있던 사람 100%로 인정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을 안 하신다고 들어보고. 무서워서 안 해요. 운전 안 하세요? 안 해요, 저. 운전 안 하신대요. 제가 블랙박스 코너 시작한 지 네. 지금 8년째인데요. 네.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니, 의외죠. 제가 일주일에 한 200개의 블랙박스 영상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네. 진짜 제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가 공상소설을 쓰더라도 못 쓰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야, 근데 밑에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위에서 고가도로에서 차가 뚝 떨어져갖고 밑에 가는 차를 그냥 그런 사고도 글쎄 있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수에 어떤 사람이 기대에 서 있다가 차 앞에서 한 2, 3m 갑자기 푹 쓰러져요. 그런 거 어떻게 피해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누가 사망했다. 무서워서 저는 운전 안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아예 교통사고하고 본인은 무관하시겠네요. 제가 당하죠. 당할 수 당하는 있죠. 경우. 걸어가다가도 차가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무진장 조심해요. 제가 어느 정도 조심하냐면요.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기 빨간불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그러면 횡단보도 기다릴 때 저는 어디에 쓸까요? 좌측 뒤편에. 뒤에 있어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 쓰느냐? 어디에 딱 쓸까요? 와서 이렇게 커다란 아름들이 가로수 뒤에 딱 씁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이게 저 나뭇잎에서 그늘도 되고요. 근데 가로수가 없다. 그때는 전봇대를 쳤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신호기. 어떤 개그맨이 신호기 들이받는 순위가 안 넘어졌잖아요. 그냥 꺾어지기만 했잖아요. 그냥 거기 뒤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서서 건너죠. 그런데 사람이 안 온다. 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발을 한 번 싹 이렇게 하고 차가 속도 줄이는 거 보고 눈 마주치면서 이 정도면 저 차 쓴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건넙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특히 아침에 그 약수터 가다가 노부부가 같이 약수통 이 통 들고 녹색불 보고 가는데 신호 위반해서 사고 난 그래서 둘이 같이 돌아가시는 맞아요. 그런 사고도 있어요. 저 그런 걸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제가 지금까지 6천여 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중에 사망 사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고예요. 그러니 제가 무서워서 걸어다닐 때도 무진장 조심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서 있다가 당했어요. 한 2년 좀 96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고 보시죠. 영상 보시죠. 자, 저희 일행하고 지금 저 주차장에 가는 겁니다. 네. 우리 모임의 예식장에 갔다가 저희 일행이 내가 태워다 줄게요. 나 전철 탈게. 아니야, 같이 가요. 그래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오죠. 저분 차를 타려고 제 뒤에 찔레찔레 따라옵니다. 저 뒤에 오는 게 접니다. 저 차 한 대 나가는 거 봤어요. 나갔죠? 저 차 빼준 거예요. 자, 뒤로 돌아섰는데. 아이고. 사람이 강목처럼, 목각 인형처럼 넘어집니다. 보세요. 아니, 저 차에 치인 게 한 변호사시라고요? 저예요. 정말요? 많이 딱 나오고 다쳤겠네. 짜가다면 생겼잖아요. 근데 저 사고에서 차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각 인형처럼 날아갔어요. 그래요? 날아갔는데 한 3, 4m 붕 튀겨졌어요. 그때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다 나 이렇게 사고 당할 뻔했네요 했더니 어떤 분이 형님 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 진짜 쭈삣 섰습니다. 왜? 형님 제 처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갔잖아요. 차를 빼주다가 옆에 있는 차를 가볍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 잘못 밟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는데 저랑 똑같대요. 똑같은 사고인데 친한 그 아우의 그 부인은 넘어지면서 머리가 계단 모서리. 그래서 저는 차도 조심. 물론 사람은 괜찮아요. 인도 갈 때는 괜찮아요. 인도 보도 갈 때는 괜찮은데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한 곳에서 이만한 가로수 뒤에서 딱 했고 그래도 사주 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디 가다가 한문철 변호사 보이면요, 그 뒤에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땐 진짜 내가 피해자 같은데, 근데 거꾸로 나온다든가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실 비율하고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법원의 잣대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 몇 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잘 달리고 있죠? 시골길인데, 뭐야? 뭐야? 차가 있었어요? 뭐야? 다시 보세요. 뭐야? 저거 뭐야? 농기계가 있었어. 농기계 트랙터 이 삽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어머. 야, 저게 도로에 나와 있었네. 너무 그렇죠, 위험한데요? 그렇죠. 시골길에서 네. 차가 다니는 공간까지 이만큼 바가지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바가지. 네. 차가 나와 있었으면 그래도 전체가 보였을 텐데 바가지가 안 보여요. 네. 야광도 아니고요. 흙이 묻어갖고 컴컴한 데서 안 보이는데 저럴 때 경찰과 보험사는 운전자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움직이지도 않고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서 있었는데 왜 그걸 못 피했느냐. 근데 여러분들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보이는데 못 피하죠. 깜깜한데. 안 보이죠. 가로등도 가로등도 없죠. 네. 가로등도 없고. 라이트 불빛은 어딜 비치나요? 바닥. 네. 바닥을 비치죠. 근데 이게 떠 있어요. 저 안 보입니다. 다만 저렇게 컴컴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달릴 때는 고라니 같은 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은편에 차 올 때는 큰 불 켜야 돼요. 상향등. 상향등 켰으면 미리 볼 수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저것은 운전자에게도 한 20% 또는 한 30% 그리고 저 트랙터 주인이 7, 80% 잘못한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네.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인데요. 가는데 앞에 차는 쓰는데 어이구 차가 뒤에서 나오네. 예 녹색 신호예요. 아이고.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도 걸어가는 사람이다. 보행자로 봅니다. 바퀴가 달린 거는 차로 보는데요. 네. 자동차, 건설기, 트럭 같은 거,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이런 것은 차로 봅니다. 바퀴가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바퀴가 달렸으면서 차가 아닌 거 유모차. 유모차는 애기들 발이잖아요. 네. 또 의자차.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저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발이죠? 그게 지금은 차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차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차가 잘못했지? 차가 80%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불에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건 갑자기 나온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고요. 다만 자동차도 뭐가 있어서 저 차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뭐가 있지? 그걸 확인할 때까지 천천히 가다가 확인이 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냥 나가려고 한 거 그것은 자동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사고도 자동차에게 약 한 20, 30%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끔찍한 사고네요. 네.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신호등이 보통 3색 신호가 있고 4색 신호가 있습니다. 네. 3색 신호는 빨강, 노랑, 녹색. 4색 신호는 빨강, 노랑, 화살표, 네. 녹색. 그런데 가끔가다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신호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전멸 신호. 전멸 신호는 어떤 색깔이 있죠? 노란색하고 또 빨간하고. 예, 그렇습니다. 적색 전멸은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황색 전멸은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적색 전멸은 서야 돼, 일시정지. 네.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황색 전멸 대 적색 전멸이면 적색 전멸이 더 많이 잘못했다. 적색 전멸이 7, 80%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적색 전멸, 빨간불이 깜빡깜빡하죠. 섰다 가야 되는데 서지는 않고 천천히 도는데 아이고. 근데 옆에서 차가 엄청 빨리 달려고 하지 않아요? 네. 네. 시속 몇 킬로? 대충 보니까 105킬로. 105킬로. 밤에 저기서 105km 요? 예. 야, 저건 그리고 센데? 술까지 마셨어요. 아이고. 음주의 과속. 예. 저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적색 전멸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신호위반이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잠깐 섰다가 차가 없어서 들어간 거나 조금 빨리 들어간 거나 천천히 들어간 거나 차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상대차가 제한 속도보다 오히려 낮춰서 와야 돼요. 제한 속도 60이면은 그보다 좀 그때는 좀 낮춰서 한 40, 30 안전을 확인한 데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빵! 저런 사고는 오히려 황색 전멸이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제일 나쁜 게 뭘까요? 핸드폰 보지 않는 거? 아니 천천히 안전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어딜 봐야 될까요, 운전할 때? 전면을 전면. 봐야죠. 앞을. 네. 앞을 잘 보면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앞차가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과속하면 안 됩니다. 과속했던 차하고 진로 변경할 때 제일 먼저 뭐라 아까 깜빡 켜야 깜빡. 되죠? 네. 깜빡 켜고 뒤로 보라 그랬죠? 네. 근데 깜빡 켜고 머리 함께 디미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바로 머리 들어온 사람. 디밀면서 깜빡 켜는 사람도 있죠? 네. 차가 먼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깜빡 켜고 나 깜빡 켰어 그러죠? 그건 안 킨 거랑 똑같습니다. 깜빡이 두 번 깜빡이 들어오는 차, 과속한 차, 쾅! 영상 보시겠습니다. 엄청 빨리 달려요. 저 부산에 있는 거가대교인데요. 거가대로. 시속 184. 와, 저 80도로, 제한속도 80도로. 근데 저 앞에 차가 깜빡이 두 번 켜고 그냥 들어오다가 그 차 피하다가, 그러다가 옆으로 3m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 차에 화재까지 발생됐습니다. 저 차, 앞에 차랑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 차를 피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네.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저는 과속도 잘못인데 예. 앞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깜빡깜빡 깜빡이? 하자마자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잘못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온 차, 그 차는 그 차도 잘한 거 없어요. 그 차가 시속 80, 제한 속도 80인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근데 불박차는 시속 184였고요. 아까 들어온 차, 그 차는 얼마였을까요? 100도 안 된 거야. 146. 그 차도 그렇게 빨랐어요? 그 차도 146이에요. 자기도 가속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옆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뒤를 봐야죠. 네. 뒤를 보고 뒤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뒤에서 오는 뭐가 보이면은 밤에는 불빛을 보는 거죠. 낮에는 차가 보이니까요. 보이면 저 차랑 나랑 거리가 얼만큼 된다. 그리고 저 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는 걸 보려면은 한 번 보면 안 되죠. 네.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네. 저 차 빠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 사건 경찰에서 처음에는 빠르게 달린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도 잘못했네. 둘 다 잘못했네. 근데 깜빡이 켜자마자 두 번째 들어가면 어떻게 해? 네. 진로 변경할 때는 항상 확인했어야지. 그래서 아까 껴든 차, 그 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저런 사고에서는 과속도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또 앞차도 과속이었네요. 뭐. 그렇죠. 과속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진로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 켜고 직접 확인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 몇 메타 전에 켜야 될까요? 얼마나 될까? 10m? 10m? 20m? 그 정도는 아니고.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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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는 몇 메타? 100. 100m.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하면 한 60m는 둬야 되겠죠. 아니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도로 진입할 때 예. 이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속도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올 때는 쭉 들어가는 그 이제 바로 합쳐지지 않고요. 예. 길게 가다가 속도 붙여서 들어가던 게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보고 차가 한 100m 있네 들어가다 사고로 이어지죠. 큰일 나죠. 예. 속도가 붙었을 때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운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 안 하잖아요. 운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교통사고 난 이후에 대처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대처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사고 나면 차에서 내려서요. 그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바닥에 또 어떤 분은 흰색 페인트 칠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퀴가 이쪽으로 틀어졌니 이쪽으로 틀어졌니 이것도 찍어 놓으시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뒤에서 빵빵빵빵 되는데요. 아무 소용 없고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났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사고 난 다음에 찍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다만 이 스마트폰에 녹화 기능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찍어 두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있을 때는 블랙박스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블랙박스가 없거나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걸 찍어두면은 옆에 있는 차들과 사람을 찍잖아요. 네. 나중에 자 목격자. 그때 여기 차 그런 차도 있으니까 그 차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때 운전자를 찾아서 확인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사진 찍어놓는 건 사진이나 또는 촬영해 두는 건 좋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에 있으면 나도 조심하게 돼요. 네. 내가 하는 걸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속으로 조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억울해지지 않는 증거 확보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블랙박스입니다. 아, 오늘 저도 이렇게 강의 듣고 영상 보면서요. 웬만하면 나도 운전 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운전이 무서워졌어요. 예, 마무리하면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에게 운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 주신다면? 1년에 거진 4천 명 가까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리고 크고 작게 다치는 분들이 100만 명입니다. 10년 이내에 우리 집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 교통사고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나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운전할 때 저기 가는 애 제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 손자 손녀다라는 생각, 주변을 생각하는 생각, 나와 내 주변을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강성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보셨죠? 예. 늘 안전운전을 하시는 거죠? 저거 자주 봐요. 저거 자주 보면 정말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변호사님한테 개그맨들의 자리를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여행할 때도 너무 잘하세요. 안전운전 해야 되니까. 네, 여행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먹거리 여행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진으로 좀 보시죠. 오? 저게 뭘까요? 흙덩어리예요? 저게 뭐죠? 약간 돌덩이에 저거 흙을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황토 같은 거 이렇게 점토 뭉쳐서 느낌. 점토, 네. 손에다 딱 들었는데 먹을거리를 오늘 소개해준다고 해놓고 황토를 가지고 뭘 해서 지역 특산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예, 뭐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빵입니다. 빵이요? 저게 빵이라고요? 예, 빵을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빵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데 빵 정말 특이하네요. 그렇죠. 오늘 저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각양각색 맛과 모양으로 지역의 특색을 듬뿍 담은 지역 특산 이색 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지역별로 가면은 그 지역 특색에 맞춰가지고 멋진 빵들, 정말 아이디어 듬뿍 담긴 빵들 많이들 만들고 계시는데요. 네. 맛도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고급 빵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행 가셔가지고 일석이조 금상첨, 도랑치고 가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입도 보고 뽕도 빠고 눈도 좋고 입도 즐거운 인기 여행 비법 중 하나, 여행지에서 맛보는 특산 지역 특색 빵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괜찮으세요? 숨 안 차세요? 입심이 아직 살아있네. 수다맨 입심이 살아있어. 더 빠른데 아침엔 잘 안 돼요. 야, 그 빵, 근데 그게 빵이라니까 신기해요.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맛은 어떨지도 궁금하고, 손에 이렇게 딱 쥐는 거 보니까, 네. 예전에 돌도끼라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쥐고 돌도끼? 하는 거 있잖아요. 주먹도끼입니다. 네, 주먹도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주먹도끼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선사시대, 주먹도끼. 네.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연천입니다. 연천. 연천 거기 전곡리에 그 전곡. 구석 저기 그 있잖아요. 예. 유적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연천에서 이 주먹도끼 모양으로 빵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으로 자꾸 보여드리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요? 이구나! 빵 가져오셨어요? 예, 갖고 와요. 고마워요, 스튜디오에. 고마워요. 우와. 잘 가져왔어요. 출출하던 참에 잘 됐네. 배고팠는데.
정말 주먹도끼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들려면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들어야 신기해갖고 되구나. 계속 쪼물딱거려갖고 나중에 먹질 못한대요. 좀 이따 거리겠네요. 예. 그 굉장히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아이디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말랑말랑해요, 빵도. 예.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네, 빵 예, 맛. 모양만 그런 건지 맛도 괜찮은지 한번 드셔보세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블루베리 같은데? 그렇죠. 블루베리입니다. 그거. 블루베리. 맛있네. 맛있는데요? 저는 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천이 또 블루베리가 많은 모양이네. 맞습니다. 이게 재료 속을요. 연천 특산물인 율무하고 블루베리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냥 먹으면서 빵이네 이 느낌보다도 뭔가 신경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빵 겉을 만드는 반죽 있잖아요. 네. 반죽할 때 그 계란이 들어갑니다. 네. 계란도 그냥 계란이 아니고 빵을 먹으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냥 계란이 아니고 연천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낸 고급 유정란으로 반죽을 한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빵 자체도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고 그야말로 프리미엄 빵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잘 만들었는데. 네, 부드럽고 뭔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담백하고 속도 참 맛있습니다. 네, 집에 갈 때 싸갖고 가세요. 네. 여기 가져가야겠어요. 주먹도끼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 고구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맛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천 전곡 이쪽이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먹도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연천이 주먹도끼하고 굉장히 관련, 정확하게는 전곡리가 되겠죠. 예. 제가 그쪽에서 군 생활을 또 했어요. 그래갖고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1977년도에 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발견된 그 경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것 같죠? 아, 외국 사람이었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어떡해요? 고고학자가 발견한 것 같죠? 주한 미군이 발견을 했어요. 아,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예. 그쪽에 와. 미군 부대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누구냐면 그렉 보엔이라는 친구가, 아니죠. 1977년도면 40년 전이니까, 그렉 보엔 님이, 여자친구하고 한탄강이 있거든요. 네. 한탄강변을 거닐다가, 네. 1월에 다니다가, 예. 좀 추우니까, 여기서 이제 불을 떼어가고 커피를 한 잔 끓여 먹자 해서 코펠에다가 불을 끓이려고, 네. 물을 끓이려고, 끓이려고. 불은 끓고 있죠. 네. 물을 끓이려고 돌을 모으고 있었대요, 여자친구하고. 네. 네. 난 여자친구가 이제 돌을 모으다 보니까 모양이 이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야 이거 특이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혜님이 이렇게 딱 보고 보니까 이제 이게 예사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대 교수님한테 의뢰를 냈어요. 조사 의뢰를 냈더니 자그마치 30만 년 전에 사용되던 구석기 시대 돌도끼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돌도끼. 그걸로 코펠에 물 끓일 뻔했어요. 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알아봤다는 거고, 예. 그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된 손도끼였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날카로워서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잘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이 돌도끼 아까 보신 그 모양이 아슐리안형 돌도끼라고 하는데요. 그게 원래는 서양에서만 발견이 됐대요. 아, 그래요?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쪽에는 이런 게 없었다. 이런 걸 사용할 그 기술이 없는 옛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섰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 학계의 정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도 저렇게 아주 발전된 형태의 도구들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주먹도끼 빵도 먹어보고요. 계속 주먹도끼 얘기하니까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어요, 실물이. 어떡해요? 저기 선사유적지가 전곡리에 이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고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또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동굴 벽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불 피우기도 할 수 있고요. 애들이 불 붙는 순간 그렇게 소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다고 하니까 저 연천이면 가깝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에서도 뭐 요즘 뭐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길이 뭐 워낙에 잘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가셔갖고 아이들하고 당일 코스로 다녀오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리고 꼭 이 방금 보여드렸던 주먹도끼 빵도 꼭 한번 아이들 맛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 아까 이제 불 피우면 와 한다는 게 네. 이렇게 선사시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부싯돌 같은 걸로 틱 해가지고 네. 불이 분 얼마나 신기한데.
재밌죠. 예. 네. 어른도 재밌고 아이도 재밌고 예. 거기다가 이렇게 맛있는 빵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진짜 가보시면은 네. 아 우리나라 좋은 데 많다.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거 해줬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여행지로 이제 떠나봐야 될 텐데 여행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좋아하죠. 예, 우리 특히 이정 아나운서는 그동안 쉬실 때 예. 아, 이건 전국을 떠돌았어요. 전국을 떠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뭘 마무리 하잖아요. 예. 그러면 태안반도 쪽으로 가. 아, 그러니까 서해 쪽에 가서 낙조 보면서 네. 내가 뭘 잘못했지로 반성하고. 갑자기. 갑자기요? 그다음에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네. 동해 쪽으로 가요. 어. 그래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재밌다. 그것도 정말 좋은 예. 여행 코스인데요. 네. 그리고 예. 뭔가 막 뭐 먹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영양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라도 쪽 갑니다. 아. 광주, 전주 이쪽 가면 네. 먹을 게 아주 풍성하죠. 저는 그 친구들이랑 전주의 한옥마을 갔던 아, 기억이 거기도 좀 좋지. 나요. 왜냐하면 한복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네. 다 한복 입고 돌아다닙니다. 어, 그래서 전주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 장애인 아나운서 한복으로 되네.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전주 얘기하셨는데 네네. 전주 가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 보고 먹거리 맛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비빔밥 열심히 아니었습니까? 먹고. 비빔밥? 하지만 비빔밥이죠. 뭐니 해도. 그렇죠. 네. 어쩜 이렇게 우리가 짠 듯이 이렇게 딱 원하시는 데다 전주 비빔밥으로요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빔밥빵? 예, 저거예요? 기가 막히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건가? 예, 저 안에다가 예. 일단 실물을 보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좋을 예. 것 같은데요. 네. 좀 등장해야 되겠죠. 아, 그거 진짜 희한하다. 이구나. 박수 아니. 치면 다 나오나요? 나는 이거 몰랐는데요? 비빔밥빵. 아, 이건 저 단팥빵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생겼는데. 비빔빵. 아까 우리 주먹도끼 빵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고명부터 이 요 안에 들어있다. 반죽 재료까지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네.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고로케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로케 만들었네. 네. 근데 맛있어. 네. 사실 저는 이걸 전주 갔을 때 먹어봤어요. 전주 비빔빵. 난 이걸 못 먹어봤네. 매콤한 맛이 일단 입안에 싹 감도는데 네. 한옥마을에서도 판매를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은 외국 사람들은 되게 매워할 수도 있을 만큼 매콤한 맛이 나는데요. 이 안에다가 뭐 돼지고기, 당근, 뭐 시금치 이런 저기 네. 비빔밥 재료 15가지에다가 무농약 고추향으로 이걸 버무렸어요. 아. 그래갖고 매콤한 맛이 나는 거죠. 네. 그걸 소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반죽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 겉에 빵도요. 저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주로 생산하시는 우리밀로 만들었다고 해요. 밀도 사실은 저 물 건너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밀로 만든 빵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반죽까지 많이 신경을 써갖고 이것도 역시 프리미엄 빵이 되겠는데요. 네. 원래 전주 비빔밥이 왜 비빔밥이 된지 아세요? 전주 왜요? 비빔밥이 왜 비빔밥이냐? 왜? 이름이 왜 비빔밥인지. 피비였으니까 비빔밥이죠. 그렇죠? 예. 정답이네요. 근데 왜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설이 있는데요. 설은 얘기를 해야죠. 비비니까 비빔밥인데 예전 그 궁중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예전 궁중 음식의 종류는 흰수라, 팥수라, 오곡수라, 네. 비빔 등이 있었는데 이 비빔이 점심 때 간단하게 그 임금님과 함께 찾아온 손님들이 이렇게 먹었던 그런 고급 음식이었다고 해요. 네. 그 비빔이 비빔밥으로 발전이 돼서 그리고 또 그 손맛 좋은 저희 전주에서 그걸 잘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전주의 특산물이 된 거죠. 이게 저 마이클 잭슨도 예전에 네. 전주 비빔밥을 먹어보고 그렇게 감동을 했다고 그러고. 네. 이 비빔밥이 얼마나 유명하니 비행기 타면은 외국인들도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 시켜 먹는 거 비빔밥 많이 달라고 봤어요. 하죠. 네. 그럼요. 저도 무조건 비빔밥 먹어요. 예, 예. 네, 근데 보통 올 때 먹을 것 같죠? 네. 갈 때 먹어요. 너무 맛있어. 갈 때 올 때 다 먹어도 돼. 갈때 다 먹어요. 오늘 주말에 네. 날씨 참 좋다고 하잖아요. 한옥마을 전주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그러네. 주말에? 네, 특히 이 수도권에 지금 미세먼지가 잔뜩 들어온 마당에 네. 잠깐 조금이라도 나을 거 아니에요. 잠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옥마을이요.
저 전통 가옥 한옥이 700여 채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자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 고유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전통 방식의 한옥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한옥 마을 찾으시는 분들 보통 갈 때 아이들과 날 풀리면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전주 한옥 마을은 겨울에 가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겨울이요? 겨울에요? 예. 왜 그렇지? 사람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벤트를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추우면. 그러니까 놀거리가 많구나. 예. 어디 가면 추우면 잘 안 오니까 네. 추울 때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벤트들 많이 마련을 해가지고요. 가시면 아이들하고 사자, 탈춤, 마당극 그리고 도깨비들이 연주를 하는 게 있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애들이 엄마 품이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추억 남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겠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빵들 정말 저는 처음 본 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뭐 전주 비빔빵 그리고 그 전에 주먹 도끼 빵 같이 이제 또 어떤 빵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보시면은 나 저거 먹어봤어.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자, 퀴즈 힌트 드리겠습니다. 천안명물. 호두과자지, 호두빵.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나오지, 그건. 그게 뭘 문제라고 줘. 얼마나 유명한데. 문제를 좀 어렵게 줘봐요. 나도 이게 나올 줄 알았어. 호두과자. 생방송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거. 그럼 호두과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건 다 알지. 힌트 준 거 있으니까 또 할게요. 예. 여행, 예? 휴게소. 천안이네요. 호두과자. 근데 호두과자가 네. 재료예요. 재료? 재료가 재료. 돼요? 호두과자가 이 빵의 속입니다. 속에 호두과자가 들어가? 빵의 재료가 된다는 말이네요? 난 그거 모르는데 네. 이게 급하니까 빨리 먹읍시다. 이거는 진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네. 맛보신 분들도 보시면 네. 또 먹고 싶다 이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 이구나! 생김새부터가 진짜 손이 가게 만들어놨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예. 이게 이름이 이제 튀김 소보루 호두과자. 호두과자에다가 소보루 반죽을 입혀가지고 네. 한 번 더 튀겨내는 건데 뭘로 튀기냐면은 우리 아들이 하는 유머인데 자동차가 시골 가서 깜짝 놀라면 뭐라는 줄 알아요? 깜짝 놀라면? 자동차가 충청도 가서 깜짝 놀라면 깜빡이요? 카놀라유! 이게 카놀라유 가지고. 카놀라유. 우리 아들 때문에 또 방송에서 아이고. 민망해졌네. 그리고 카놀라유. 그러니까 이게 비싼 기름으로 또 튀긴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이 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 안에 호두빵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요. 뭐든지 이 호두과자가 유명해진 지 정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요거 가면서 우리 지금 생방송 중이라 이게 네. 빵도 맛있는데 빵 맛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호두빵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천안 요촉감요 꼭 드셔보시고 예. 그다음에 다음 이색빵 하나 또 소개를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시면. 그래 다음 주에 나올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거 먹어요. 예. 역시 뭐든 좀 튀겨야 맛있어요. 오늘 지역 특색에 맞는 이색빵 아주 맛나게 그리고 아주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네, 마저 드시고요. 네, 마저 네. 먹을게요. 저도 먹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할 때 날씨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날씨가 좋아야 또 여행하는 맛도 나는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깥 공기 상황 좀 어떤가요? 네, 어제보다 공기질 상황은 더 악화돼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미세먼지가 야속하기까지 한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밤에는 추가적으로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옵니다. 따라서 오늘도 충북은 매우 나쁨 단계, 그의 전국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닌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된 건데요. 오늘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날린 먼지를 일으키는 건설 공장에서도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 더욱 강화됐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51개 지점의 폐쇄회로 TV로 위반 여부를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은 전면 폐쇄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공기는 내내 탁할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 내륙은 먼지 안개까지 뒤엉켜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중 경기도 양평은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해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무 형태로 남아 하늘은 종일 뿌옇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 제주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제주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어제보다 더 올라서 서울 9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먼지는 짙어지고 있지만 봄에는 성큼 다가섭니다.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해 낮에는 12도까지 껑충 오르는 등 3월 하순만큼 포근해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숨쉬기 힘든 날들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인 거 알고 계시죠? 개인 위생에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 씨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사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전남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린 학생들이 힘껏 땅을 파낸 뒤 산형생 황칠나무를 구덩이에 놓고 흙으로 덮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뻗도록 주변을 조심스레 밟는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봐가지고 제 이름을 본딴나무여서 기분이 새로워요.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서 산림청이 주관하는 올해 첫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축구장 2개 반 면적의 벌거숭이였던 산은 금세 2,000그루의 황칠나무로 채워졌습니다.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한 나무 심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심어놓으면 후손들이 누릴 수 있잖아요. 태산 세습 운동은 그 숲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뜻과 크게는 우리 한반도의 숲 만들기를 함께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2만 1,000헥타르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채널A 공진입니다. 네, 나무를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린 학생들이 함께 해준 만큼 이 전남 고흥에 심겨진 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한반도 숲 만들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미세먼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분명 봄은 오는 거잖아요. 주변에 이제 지역 축제들 꿈틀꿈틀 되거든요. 알아보시고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